미국 서부 해안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북태평양 해안 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TV 프렌딩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자전거를 타는 방식인 자전거 여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은퇴를 10년여 앞둔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하나 구매해서 집 근처에서 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점차 4대강 종주와 국토 종주를 하면서 자전거 여행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은퇴 후까지를 대비한 취미 활동으로 자전거 여행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타는 것이지만 입문 당시 여러분들이 도움과 격려 속에 자전거 여행의 세계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전거 여행의 세계로 차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자전거 여행을 위해 마련한 자전거는 지금도 타고 있는 셜리라는 여행용 자전거입니다. 프레임은 크롬올리 재질이고 바퀴에 있는 스포크가 다른 자전거보다 많고 튼튼해서 하중을 많이 받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MTB 구동계를 사용해서 오르막에 강하고, 이런 상태로 짐을 싣고 여행할 때는 자전거와 짐 무게가 합쳐서 50kg까지 나갑니다. 여행용 자전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행용 자전거는 매우 튼튼합니다. 짐을 싣고 달려야 하는 특징 때문에 당연히 튼튼해야 합니다. 여행용 자전거는 자전거 가방인 패니어를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배낭을 메고 자전거를 타면 배낭 무게로 어깨가 아프고 등허리에 땀이 나서 불편하지만, 패니어에 짐을 넣어 앞뒤에 매달고 달리면 생각보다 라이딩이 가뿐합니다. 짐이 많다 보니 속도를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자전거에 고장이 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개발도상국의 시골에서 신형 구동계나 카본 프레임에 정비 소요가 발생하면 수리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여행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들은 범용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 자전거는 림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언제나 제 공구함 속에는 브레이크 패드 한 세트가 예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여행자는 펑크를 떼우거나 브레이크를 조절하거나 체인을 연결하는 등 간단한 정비 작업은 직접 할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는 자전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짐을 싣기 위한 패니어나 바이크 패킹 용품은 기본이고, 캠핑을 고려한다면 캠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클럽에서 개최하는 봄, 가을 정모에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전거 여행에 관한 정보를 하나하나 얻으며 준비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렇게 해외 자전거 라이딩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기회가 생기는 대로 국내외 단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퇴직하자마자 홋카이도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꿈 그대로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행용 자전거를 타는 것은 독특한 나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용 자전거는 속도를 내기 위한 자전거가 아니라서 로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이 평속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 길에서 누가 나를 추월해도 내 자전거는 무거워서 저렇게 못 간다 생각하고 그저 내 속도로 주행하면 그만입니다. 여행용 자전거와 패니어 그리고 캠핑 용품을 준비하는 초기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일단 이것만 갖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의 여행 비용은 다른 어느 여행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여행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덤이고요. 자전거 여행은 배낭 여행보다 여행 자유도가 높습니다. 버스나 기차 시간에 쫓길 필요 없이 여유 있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온몸으로 천천히 경치를 즐기며 야영장이나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에 도착해서 자신이 만든 식사를 먹고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는 그 느낌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아쉽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염병 사태로 인해 외국에는 못 나가고 국내 여행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길이 열리겠죠. 은퇴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천천히 준비하면 직업 일선에서 물러나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때 세계 속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해외여행 코스는 미국 서부 해안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북태평양 해안 코스입니다.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분은 다녀오셔서 책까지 냈습니다. 2달 동안 여행 경비 총 400만 원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습니다. 가깝게는 일본에서 멀리는 유럽까지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 하에서 이국적 정취를 느끼며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아주 많습니다. 자전거 여행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전거 여행자입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여행을 꿈꾸며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면 가능합니다. 꼭 장기간 여행을 떠날 필요도 하루에 많은 거리를 라이딩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행은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겁니다. 내 수준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계획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휴가를 내어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추어 코스를 계획하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까지 자전거를 재미있게 타기 위한 방법으로 자전거 여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자전거 여행TV 프렌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